등록을 해서 이것도 올려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렉처 10, Continuity Equation이고요. 혹시 뭐 수강하다가 뭐 음이 끊기거나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화면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단톡방도 좋고 저기 채팅창이 좋아요. 내가 핸드폰을 지금 보면서 강의하는 건 아니라서 꼭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혼자 뭔가 앞서서 나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불상사가 안 생깁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요, 연속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 그리고 메탈 세미컨덕터 접합이죠. MS 접합. 그런 다이오드 계열들의 전자부품에서 전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방정식입니다. 뭐 다이오드에 전류 흐르겠죠? 라는 단순한 껍데기성 질문이 아니라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전자나 홀이 만들 텐데 그놈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뭐 전기장 가해주면 드리프트고 뭐 농도차 있으면 디퓨전 아닙니까? 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럼 디퓨전은 어떻게 되는데요? 뭐 농도차, 뭐 J는 QD 곱하기 D는 디퓨전 컨스턴트죠. 에다가 농도차, 뭐 dNdx가 됐건 dPdx가 됐건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인슈타인 관계식으로 모빌리티 뭐 디퓨전 상수 엮어주듯이 드리프트 디퓨전은 줄여서 DD, 이 DD는 뭐 그렇게 연결되는 거 다 배웠는데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데요. 좀 더 딥다이브해서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P형 반도체에 있는 홀이 N형 반도체에 부족한 홀, 즉 농도차로 인해서 N형으로 넘어갔을 때 넘어가는 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드리프트 디퓨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넘어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고 싶어서 그 밑밥을 까는 작업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 느낌이 오죠. P형, N형이 있는데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가는 순간 이 홀은 N형의 소수 캐리어입니다. 근데 이놈이 확산되어서 넘어온 다음에 계속 가야 될 겁니다. 가다가 없어지면요, 그건 전류의 흐름이 아닙니다. 전류는 기본적으로 서킷 안에 루프를 도는 이 전하를 띤 입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라지면 그건 전류 아닙니다. 마치 우리 회로 이론 시간에도 루프를 만들 때 룹이 어디에 끊겨진 회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굳이 하나 그려보면 뭐 이렇다고 합시다. 뭐 이런 회로에서 얘는 역할이 뭔가요 하면 그냥 지우면 됩니다. 갔다가 끊깁니다. 전류가 갈 데가 없습니다. 네. 플로팅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PN에서도 홀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쪽 영역입니다. 처음에 넘어오는 이 디퓨전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의 얘기에 집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입니다. 번역을 하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이고 이게 2차 편 미분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공학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하나 쓰여질 겁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의 그 중요한 파라미터들, 뭐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 뭐 Py 프라임 더하기 Q는 뭐 R 할 때 이런 P와 Q, R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런 계수에 쓸 건데요. 그게 확산거리입니다. 그것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2차 편미방으로 나올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은요. 연속의 방정식에서부터 다 출발합니다. 연속의 방정식 하니까 드는 생각이 연속이니까 뭔가 끊기지 않고 A에서 B까지 간다. 그 개념인데요. 한번 뒤에 장표에서부터 가봅시다. 역시나 그냥 반도체 뭐 N형 반도체도 좋고 P형 반도체도 좋고 그냥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당연히 결정 실리콘 구조,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결정 실리콘 소재에서요. 이제 전압을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나가겠죠. 들어오면 나가겠죠. 걔가 가만히 머물 수 없죠. 가만히 머문다는 건 전류가 끊기는 거고요. 그래서 캐리어, 뭐 전자나 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플럭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마 전기자기학 시간에 더 많이 다루는 개념이지만 어떤 면적이 있을 때 걔를 뭔가가 뚫고 통과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개념으로 플럭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누구의 인과 아웃을 볼 거냐면 아주 작은 볼륨, 미소 볼륨입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 덩어리 아주 작은 거 하나에 전류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상황을 고민합시다 라고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머릿속에 PN 접합 다이오드도 좋고요. 메탈 반도체 접합도 좋습니다. 이런 접합면에 뭔가 뚫고 나간다.
또는 뭐 P형 반도체 여기 내부의 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더라. 요 흐름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작은 부피니까요. 단면적을 가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A는 작은 값이 아니니까 뭘 찾게 하지? 그래서 요 길이입니다. 길이를 dx, 그래서 요 방향을 x 방향이라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차용하고 있는 삐에르 책은 전자나 홀이나 x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움직임입니다. 원래는 이게 3차원 공간, y 방향, z 방향 다 움직여야 마땅하지만 그것까지 다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벡터를 들고 들어가야 돼서 더 복잡해지니까요. 수학에 빠져서 물리 본질을 다 망가뜨리면 안 돼서 1차원 운동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dx로 하면 볼륨은 a 곱하기 dx가 될 겁니다. 굉장히 작은 값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면, 뭐 입사면이라고 하면 여기를 x라고요. 출구, 나가는 면은 x에서 조금 더 dx만큼 떨어진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인 지점에서 전자로 제한을 해서 일단 좀 공부를 하려고 n이라 썼고요.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류가 있을 거고 얘는 x 더하기 dx인 지점에서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류 덴서티, 커런트 덴서티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들고 여기서 무슨 연속의 개념이 있습니까? 연속의 방정식을 데리베이션, 유도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왜 좌변을 한번 보세요. 좌변은 a dx는 이거 볼륨이잖아요. 부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념은 이게 시간이잖아요. 초고. 얘는 위로 올려서 써볼까요? 단위 부피당 개수잖아요. 얘는 볼륨이니까 4제곱cm. 그럼 보세요. 얘랑 단위가 날아가고 나면 남는 건 초당 몇 개냐죠. 요 개념이 아까 위에서 말한 플럭스의 개념입니다. 1초에 몇 개씩 슝슝 통과했냐라는 게 플럭스라는 단어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좌변은요. 이 소재가 N형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전자의 농도가 N이라고 표현합시다.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여기 원래 N이라고 하는 전자의 농도가 있었을 텐데 뭐 변화가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나가는 전류가 있습니다. 나가는 전류가 있고 들어오는 전류가 있고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입니다. 이걸 더 쉽게 빗대어 설명하자면 강의실에 우리 수강생의 20명이 들어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니 어라 22명이 나가네? 뭐지? 분명히 수업 시작할 때 20명이라고 내가 해야 됐는데 왜 나갈 때 22명이지? 2명 언제 왔지? 아, 지각생이구나 라고 먼저 의심하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가 연속적이지 않잖아요.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지? 물론 강의실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내가 칠판을 보고 있다가 미처 못 본 2명의 학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실리콘 반도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그 앞선 직전 강의에 있는 DDR 중에 R입니다. Recombination Generation. 분명히 이 미소 부피 안에는요. EHP가 생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빛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그 빛 때문에 전자나 홀이 또 추가로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들어온 거와 나가는 것이 반드시 같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20명이 강의실에 들어왔다고 해서 나갈 때 꼭 20명이 나가야 되느냐? 버클리에서 수업할 때 첸밍후라고 하는 반도체 특히 핀펫이라고 하는 3차원 디바이스 아키텍처의 아버지인데요. 그분이 발명하셔서 이 강의를 제가 청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버클리에 있는 학생회관에 학관에 가서 밥을 먹으면 거기는 지하에 그 지하 밑에 테이블이 또 있대요. 한층 밑에.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학생이 100명이 있네 했는데 갑자기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보니까 98명이네. 2명 어디 갔어? 지하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 게 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그 느낌으로 이 장표에 있는 얘기를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좌변은 요겁니다. 초당 변화량입니다. 초당 전류를 흘리는 주인공인 전자나 홀이 얼마나 개수가 변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럼 오른쪽은요. 우변에 있는 항은 당연히 그런 얘기들이 반영되면 될 겁니다. 초당 캐리어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수학적 식으로 쓰면 되는데요. 지우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초당 변하는 거를 만드는 거는 일단 전류잖아요. 전류가 들어왔고 나가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니까 그 사이에 보세요. 요 텀이 뭐냐면은 전자가 만들어내는 커런트 덴서티인데 커런트 덴서티의 개념은 전류를 단면적으로 나눈 거죠. 단면적은 당연히 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A를 곱해서 이 커런트입니다. 이거 전류입니다. 전류.
근데 X 지점에서 전류죠. 그럼 이 뒤에 거는 뭐죠? 네, 전류인데요. 이것도 X 더하기 DX에서의 전류입니다. 그 둘을 뺐어요. 근데 원래 수학에서는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요. 그럼 얘를 일단 안으로 넣읍시다.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럼 나중 빼기 처음의 개념이 됐어요. 그게 요 괄호 안의 개념인데요. 그럼 전류의 변화량이죠. 근데 전류라는 게 단위가 암페어지만 써보면 쿨롱 나누기 초예요. 이게 얼마나 델타 값으로 변했느냐를 대괄호 안에 썼습니다. 그죠? 나가는 전류에서 들어오는 전류를 뺀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대괄호 안의 개념인데요. 근데 좌변은 초당 개수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뭔 짓을 할까? 단위 하나당 그죠? 쿨롱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얘를 다시 쓰면 1 나누기 쿨롱 나누기 개수죠. 개당 전하량이죠. 개당 전하량이 바로 단위 전하량 Q잖아요. 그래서 Q분의 1을 곱해주면 실제 여기 곱했잖아요. Q분의 1을 곱해주면 이 쿨롱 날라가고 개수랑 네, 초가 나오죠. 그래서 플럭스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됐네요. 아니 이 미소부피 안에서 초당 얼마나 변하느냐, 전자의 농도가 시간당 얼마나 변하느냐, 그리고 부피를 곱해서 초당 요 미소부피 안에서 전자의 개수, 농도가 얼마나, 전자의 개수죠. 개수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좌변에 썼다면 우변도 동일한 양을 쓰면 되는데 지금 전류가 들어와서 나가는 이런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중 전류에서 처음 전류를 빼서 이게 초당 몇 개가 변했다. 초당 몇 개가 전류의 변화량을 초당 몇 개의 변화로 하기 위해서 네, Q분의 1을 하나 들고 들어온 겁니다. 물론 이제 커런트 덴서티의 단면적도 곱했고요. 자, 이런 끝이 아닙니까? 끝났네. 인데 그 앞서 말한 대로 버클리의 천민구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야 20명 들어왔는데 22명이 나가네? 이 말이 되냐? 20명에 2명 얘는 뭡니까? 얘 뭡니까? 근데 반도체에서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EHP와 같은 현상들이죠. 자, 그게 이 뒤에 나옵니다. 이 뒤에. 이 텀으로 표현되는데요. 타우라는 개념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요.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입니다. 즉 일렉트론이든 홀이든 자유전자로서 살아있는 거죠.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 시간 동안 이 델타 N은 뭐죠? 이 앞에서 델타 N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N 빼기 N 낫이라고요. 평형 상태 전자의 농도가 있을 거고 평형이 아닐 때죠. 드디어 이 전류가 흐른다는 건요. 평형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강의할 때 한 3, 4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떠멀리 킬류브림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도 주지 않았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배터리 안 끼웠다 이 얘기인데요. 배터리를 안 끼웠다는 건 평형 상태의 전자의 농도.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도너의 양, 억셉트의 양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깔려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전압을 가해서요. 전기장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어떤 X인 지점에서 전자의 농도는 반드시 평형 상태의 전자의 농도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P형과 N형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이쪽으로 전류를 흘리는 상황이면 네, 매 모든 지역마다 홀의 농도가 과연 같을까요? 다릅니다. 네, 전류의 값은 어느 지역이나 다 같겠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싱글 룹의 회로니까 이 룹을 도는 커런트의 값은 뭐 0.1mA 정해지겠죠. 단 하나의 값이죠. 이게 두 개가 나온다? 노벨 물리학상감입니다. 전압 하나 줬는데 전류를 두 개 찾는다는 거는 옴의 법칙에서 전류와 전압을 측정했는데 커브가 동시에 두 개가 나오는 저항체가 하나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두 개 나오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류의 값은 PN 다이오드를 내부에 골고루 어떤 X 지점이건 똑같은 값이겠지만 그 이외의 값은 얼마든지 이 배터리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어떤 지점에서 평형 상태가 아닐 때의 그 순간의 전자의 농도이고 이건 평형 상태일 때 전자의 농도이고 그거의 차이를 excess carrier concentration 이 경우는 전자니까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소부피 안에도 네, 과도하게 이걸 이제 한국말로 과잉하다라고 표현하는 excess라고 표현해서 과도하게 과잉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전자들이 있을 거고 이놈들은 원래의 평형 상태를 향해 무조건 갑니다. 뭐 당연한 자연계의 이치잖아요. 여기에 20명이 들어왔는데 22명이 있다는 건 2명이 어디선가 지하에서 뭐 아니면 천장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온 강의실의 출입구를 통해 들어온 게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니면 애시당초 숨어 있던 놈이거나 강의실에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 강의실 안에 자리가 20개인데 22명 있으면 뭔가 비잡고 하여튼 2명은 좀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원래의 평형 상태로 가장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은 반드시 0을 향해 수렴할 겁니다. 즉 전자의 농도는 평형 상태의 값을 향해 변하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로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요. 이 내부에 델타 N이 존재하면 뭐 이게 0이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이 텀 자체가 사라지겠지만 0이 아닌 경우에 얘는 어떤 식으로건 초당 전자가 요렇게 들어와서 나가는 거에 얘가 추가된 델타 N이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마치 그거죠. 20명 들어왔는데 여기 22명 나간다 그럼 2명은 안에서 새로이 발생이 된 제너레이션 된 일렉트론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델타 N도 뭔가 시간에 대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얘는 농도잖아요. 단위 부피당 개수. 근데 지금 좌변은 초당 개수니까요. 여기다가 뭔가 부피를 곱해야 되고 시간으로 나눠야 됩니다. 부피를 곱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부피는 요 미소부피 ADX밖에 없죠. 이게 곱했어요. 초로 나눠야 되는데 이 액세스 일렉트론이 없어지는 것과 또는 생성되는 것과 연관된 시간은요. 액세스 일렉트론이 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를 향해 달려가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변에 있는 전자랑 부딪히거나 그래서 에너지를 잃어서 홀과 재결합하거나 아니면 저 밑에 빈 의자가 있어서 홀이죠. 밸런스 밴드로 내려가거나 어떤 식으로건 전자의 농도가 사라지는 방향입니다. 사라지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잃고 없어져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를 잃는다는 개념이 충돌입니다. 그래서 충돌간 평균 시간을 차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우 n 분의 델타 n의 부피를 곱해주면 이게 뭐죠? 네, 단위를 딱 눈으로 살펴보면 이거 초당 개수네. 플럭스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플럭스는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나가는 그런 플럭스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안에서 만들어져서 사라져가는 그런 플럭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감소하는 방향이니까요. 줄어드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서 표시했습니다. 요렇게 식을 다 쓰고 나면요. 다 쓰고 나면 이제 깔끔하게 낙서 지우고 정리해 보면 이 내부에서 초당 몇 개가 바뀌어요? 라고 전자의 농도죠. 바뀌어요. 일렉트론의 개수죠. 바뀌어요를 쓰고 우측편에는 이렇게 플럭스를 만드는 요인은 외부에서 흘러 들어와서 나가는 전류가 있을 거고요. 내부에서 지지고 볶는 엑세스 캐리어 농도, 엑세스 일렉트론이 사라지면서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플럭스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크게 두 요인으로 쓰면 그거 말고 또 있을까? 뭐 빛이 있을 겁니다. 네. 더하기를 굳이 하자면 제너레이션 레이트, 라이트라고 붙이면 이런 거 하나 하면 요거의 단위를 뭐 초당 몇 개의 뭐 EHP가 생기느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는 일단 빛은 빼겠습니다. 우리가 광학 반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가 발광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모든 요인별로 플럭스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건 다 썼습니다. 자, 이걸 들고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뭐 갑자기 이렇게 식을 쓰니까 뭐지? 이라고 헷갈리는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빼기가 되죠. 여기 골되고 그 다음에 이 dx도 밑으로 넘길게요.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러고 나면 이건 뭐 수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작은 x의 범위에 대해서 그죠? x에서 x dx 이건 원래 지점 전류 농도의 변화량이죠. 빼기니까 그거 미분 형태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네. 자, 그래서 미분 형태의 정의식으로부터 그냥 멋있게 유도한 거고요. 내가 낙서한 거 지우면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걸 가지고요. JNX DX 요 자리를요. 들고 뒤에다 갖다 넣으세요. 잠깐만요. 문 좀 닫고. 네, 그래서 요걸 앞에 식에다가 그냥 밀어 넣을게요. 요 JNX 더하기 D 있고 앞에 있는 D슬라이드에 있는 걸 여기 넣고요. 없어질 거 없애고 막 뭐 죽일 거 죽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정리됩니다. 정리되고 끝났는데 이 밑에 네모 박스에서는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빛까지 있으면 시간당 전자의 농도도 바뀌는 거 아니냐. 빛 때문에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까지 포함해서 쓴 거고요. 뭐 사실 보통의 경우에 뭐 다이오드 해석하고 뭐 모스펫 공부하고 할 때는 빛 얘기는 안 들어가서요. 거의 사실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 우리 전자 농도만 했지만 홀에 대해서도 하면 되잖아요.
이게 부호가 하나 바뀐다는 거. 이거 전자는 Q분의 1이었고 아까 이거는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연속의 방정식입니다. 이 연속의 방정식을 왜 배운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걸 들고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확산 방정식으로 쓰는데 이걸 활용할 겁니다. 머릿속에 뭐 수학식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 듯 하나 그냥 이건 플럭스입니다. 시간당 전자 농도가 어떻게 바뀌면 위치에 따라 전류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서 사라지고 있느냐. 빛은 뭐 그냥 뭐 빛은 만약에 들어오면 양의 방향으로 당연히 전자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플러스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이걸 들고요. 이제 본 게임으로 갑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확산 방정식을 직접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 넘어가는 타이밍이니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4시 1분이니까 4시 5분까지 잠깐 기지개 펴고 물 한 모금 먹고 4시 5분에 다시 봅시다.
네, 좀 물 한 잔씩 먹고 쉬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지난주 목요일 날 하여튼 라이브 방송할 때 스태프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연락을 이후에 받았는데, 나는 어제 회장님하고도 만났는데, 찝찝하긴 하나. 어쨌건, 네,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하여튼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네, 하여튼 온라인으로 전환을 긴급히 했습니다. 보자, 계속 갑시다. 딴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나아가서 가르쳐 줘야 할 내용들이 아직 산더미 같이 많아서 하나하나 해결을 합시다. 그럼 내가 이 녹화를 누르고 있네요. 오케이. 자,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이제 유도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나 MS 다이오드에서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특히 PN 접합 다이오드에 이게 활용이 되는데요. 다이오드에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근원이 되는 방정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케이션은 유도되는데 어디서부터 유도되냐면 조금 전에 학습한 연속의 방정식에서부터 유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연속의 방정식에서 우리는 소수 캐리어에 대해서만 이 방정식은 유효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N 다이오드에서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홀이 이렇게 이동하는 요 과정이요. 확산에 의해서 이동할 거거든요. 나중에 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도너가 만들어낸 플러스와 억셉터가 만든 마이너스에 있어서 여기 내부에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서 요 바깥쪽은 no electric field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P에서 N으로 넘어온 홀이 여기에 많고 이 끝단 쪽에는 상대적으로 홀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농도차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전류의 흐름이 생기는데 이 전류의 흐름을 설명하는 게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이고 얘는 소수 캐리어에서만 applicable 적용 가능한 방정식이란데 이게 지금 N형 반도체잖아요. 그 안에 홀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P형 반도체 이 홀이 이렇게 확산되어서 오는 이거는요. 지금 공부하는 이거 절대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자, 이제 갑시다. 이렇게 유도를 하기 전에 항상 또 일반적인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으로 가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할 겁니다. 그 가정이 사실은 PN 다이오드의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정들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자, 전기장은 일단 작다라고 할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PN 다이오드에서 가운데 있는 아마 공핍층이라고 아마 1학년 때 학습을 했을 거라 믿고 몰라도 고등학교 시절에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따 치고 모르면 나중에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넘어온 홀이요. 그죠? P에서 N으로 넘어온 이 홀이요. 이 홀이 지나가는 이 편은요. No electric field라고 가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electric field is small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small이 어느 정도 small이냐면 그 결과 이게 작아서 만들어낸 결과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요거 학습했잖아요. 전자가 만들어내는 current density, 홀이 만들어내는 current density 앞에서 다 학습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 전기장이 너무 약해서요. 요 영역이죠. 요 영역에 전기장이 없냐?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전자회로 하나 꾸몄다고 합시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저항 하나 달고 여기에 다이오드를 하나 달아서 이런 다이오드 회로 아마 이영민 교수님 수업 시간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할 텐,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거 공부할 때요. 이 양단에 전압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도 일정 부분 전압이 인가되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일 텐데요. 이렇게 풀어봅시다. 얘는 P형 반도체니까 어떻게든 저항 가질 겁니다. 얘는 공핍층이니까요. 공핍하다라는 건 전자나 홀이 없다라는 영역이니까요. 상대적으로 P형 반도체보다는 좀 더 저항이 클 겁니다. 크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N형 반도체니까 또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래서 사실은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이 세 개의 저항값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일 겁니다. 그리고 이 양단의 전압을 내가 얼마를 줬다. V 다이오드라고 하면 이 VD라는 값이 이 세 개의 저항에 배분되겠죠. 회로 시간에 배운 볼티지 디바이더입니다. 근데 이 P형 반도체 1%, 98%, 그다음 N형 반도체 1% 이렇게 전압이 배분되면 야 그냥 VD가 여기 가운데 다 배분됐다고 퉁쳐도 되지 않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N형 반도체인 곳에는 전기장 있는데
너무 작아서요. 전기장이 여기 이렇게 걸려 있으면 홀이 이쪽으로 가는 걸 막겠죠. 네,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가는 걸 돕겠죠. 그래서 홀이 이쪽으로 가는 걸 돕는데 분명히 기여를 하니까 드리프트 홀 커런트 생겨요. 근데 그냥 없다라고 하죠. 너무 작아요. 이게 거의 0이라서 여기 드리프트 이쪽이겠죠. 지금 홀 보고 있으니까 이게 거의 0이라서 이거 없다라고 합시다. 근데 있긴 있어요. 엄밀히는.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홀이 끝까지 달려가겠죠. 네. 근데 여기 있는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보다 더 중요한 막중하게 역할을 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놈은 요 뒤에 있는 이 확산 전류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홀들이 이쪽으로 N형 쪽으로 무지막지하게 넘어와서 와장창 달려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네, 공핍층 너머에 있는 N형 순수한 N형 반도체 이걸 보통 쿼자의 뉴트럴 리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뒤에 더 강의하겠습니다. 그 영역 안에 있는 홀의 이동은 확산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라고 할 거고 그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N타입 소재 안에서 홀의 커런트 덴서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작다지만 그냥 0이다라고 이해할 겁니다. 나중에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요. P에서 N으로 전자 이렇게 공핍층 넘어갈 때 여기에는 No Electric Field라고 가정하는데 그게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여기 이 얘기하고 맞아들어갑니다. 이런 가정을 할 건데 사실은 가정이라는 게 가정일 뿐 실제는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면 다이오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뭐 이런 전제로 해서요. 이 양단의 전압을 계속 세게 가하면요. 이 다이오드 나중에 저항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아마 전제로 실험 시간 때요. 다이오드 한번 세게 전압 가해보세요. 여기 저항처럼 나와요. 네. 다이오드 뭐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D라 쓰고요.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 VD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하다 뻥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잖아요. 계속 가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해서 해보면요. 가다가 이렇게 나와요. 오음의 법칙이에요. 물론 이 저항이 너무 작아서요. 이 기울기는 상당히 뭐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흐르는 데이터에서 벗어날 겁니다. 데이터가 아마 이렇게 가다 어느 순간 이렇게 주주주 가다 이렇게 직선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 다이오드는 탈 수도 있습니다. 소자의 스펙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다이오드는 저항화됩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뒤에서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으면 일렉트릭 필드를 너무 작다라고 가정한 게 부정당하는 순간이 옵니다. 뒤에서 봅시다. 그 다음 또 하나 가정하겠습니다. N not P not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냥 유니폼 도핑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즉, 뭐, 아까 앞에서 공부한 블락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서 이거 뭐 앞에서는 N타입이라 가정했는데요. 이 안에 그럼 도너의 양이 이렇게 뭐 불균일하게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냥 다 무조건 유니폼하게 도핑됐다를 기본 가정으로 깔겠습니다. 근데 현업에서 만드는 생산된 반도체 칩은 불순물이 그러면 유니폼하게 도핑이 됩니까? 요즘은 거의 유니폼하게 만들고 있지만요. 꼭 그렇지도 않으니까요. 네, 그런 거를 만약에 이 유니폼하지 않다라는 상황이면 이 가정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즉 위치에 따라서 인디펜던트가 아니라 디펜던트 하겠죠. 드디어 n 낫이 상수가 아니라 x에 대한 함수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일단은 우리의 유도를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일단은 n 낫 p 낫은 평형 상태일 때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니까 억셉트하고 도너의 양만 알면 정해지는 일종의 상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로레벨 인젝션 조건이 도미넌트하다, 지배하고 있다, 압도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로레벨 인젝션 앞에서 녹화된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겁니다. 여기서 홀이 이렇게 N형 반도체면 이 전자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 전자가 많지만 이렇게 볼까요? N이라고 합시다. N형 반도체 안에서 전자의 농도입니다. 근데 이게 평형이니까 NN 낫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거는 도너 양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러면 매스 액션 롤을 써서 PN 낫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ND분의 NI 제곱이 되겠죠. 자, 이때 홀이 이제 P에서 N으로 뭐 전압을 가해서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홀을 이쪽으로 인젝션 주입시켰다고 합시다. 인젝션 단어 나오죠. 인젝션. 삽입하고 밀어 넣는 겁니다. 안으로. 그 주사기 넣을 때 우리 인체에다가 주사액 인젝션 시킨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인젝션을 했을 때 하이 레벨이 아니라 로 레벨인데 그럼 하이 레벨은 뭐고 로 레벨은 뭐냐?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도대체 뭘 기준으로 높고 낮고를 결정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N형 반도체 안에 모조리티 캐리어의 농도 이거 있죠. 얘는요. 여기 홀 이렇게 잡아 들어와도요. 변동이 없어요. 즉 NN이나 NN
NN이랑 NN 낫이 같다는 겁니다. 평형일 때나 평형이 아닐 때나 뭔가 외부에서 뭔가 주입이 되는 상황일 때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는 평형 상태일 때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소수 캐리어의 농도 PN이죠. 낫을 안 썼습니다. N형 반도체 소수 캐리어의 농도인데 평형이 깨졌을 때, 즉 홀이 이쪽으로 와장창 들어와서 원래 있던 이 홀 농도에 플러스 알파로 붙는 거죠. 네, 그걸 했을 때 둘은 다릅니다. 요런 수준의 외부의 어떤 홀이 이렇게 주입이 되는 상황을 로레벨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이레벨 인젝션은 NN하고 NN 낫이 다른 거겠네요. 즉 NN이 NN 낫보다 커지는 이런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건 전자회로에서 다이오드 양단에 인가돼야 되는 스펙에 정해준 값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전압을 가해서요. 다이오드를 저항처럼 바꿔버리는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이 레벨 인젝션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도 맞습니다. 다이오드 자체에 대해서 서킷을 디자인하는 분들은 양단의 전압차를 얼마를 주고 그냥 마치 이거를 뭐 전압원 하나 넣고 저항 하나 넣고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회로 모델링에 집중을 한다면 이렇게 물리 레벨에서나 프로세스나 디바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서킷 디자이너가 간단하게 만든 모델에 가장 근접한 실체죠, 실체. 부품을 만들어낼 거냐. 그 고민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갑시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앞에서 전자로 제일 처음에 연속의 방정식 오늘 강의 시작할 때 했잖아요. 그거 얘기입니다. 뭐 여기 GL이 있으나 나중에 뭐 날려 먹을 겁니다. 일단은 데리고 갑시다. 그 연속의 방정식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전자의 농도 N 이 보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평형 상태 대비 뭔가가 something이 변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 앞에서 정의하기를 델타 N이 N 빼기 N 낫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N은 N 낫에다가 델타 N을 더한 거겠죠. 요 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N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얘도 어디 갔습니까? 요것도 앞에 있는 식에서요. 갑자기 나오니까 헷갈리겠다. 앞에 식에 보여줄게요. 이거요. 이거잖아요. 요걸 뒤로 들고 가서 대입하세요. 대입할 때 여기 n 자리에다가 n 낫 더하기 델타 n으로 갈아 낄 겁니다. 됐죠? 저걸 눈에 딱 사진을 찍고 뒤로 쫙 넘어가면 네, 보이죠? 네, 얘입니다. 그렇게 해서 쓴 겁니다. 얘만 들고 오는 거예요. 요 미분하는 거 얘는 요 앞으로 왔고요. Q분의 1 그대로 왔고요. 여기 안에 있는 JN 걔만 디퓨전 커런트 형태로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N인데요. N 낫 더하기 델타 N으로 바꾼 겁니다. 자, 이걸 했고요.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넘어올 때는요. 이 N 낫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가정했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N 낫, P 낫은 X 위치에 상관없다. 상수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뭐 도너나 액셉터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막 전자의 농도나 뭐 도너나 액셉터가 잠깐 더 외출하고 올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N 낫 이거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이 미분하면 이거 없어질 거니까 델타 N만 남는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그냥 지우면 돼요. 미분하면 이거 X의 방향에 따라서 안 바뀔 거잖아요. 도핑norm도 그대로예요. 얘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라운드 X하고 뒤에 있는 라운드 X가 붙어서 두 번 미분한 걸로 들어갑니다. Q하고 P는 날라갈 거고요. 뒤에는 상수니까 디퓨전 컨스턴트잖아요. 튀어나오면 되고 나머지 거는 그냥 그대로 끌고 오면 됩니다. 식을 가만히 보세요. 마지막 줄에 있는 식을 보면 결국은 델타 N을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종속 변수 y라 보고요. t를 x라고 보면 보이세요? dy, dt는 뭐 어떤 상수 붙고 dy, dx 이 두 번 미분한 거에 그다음 뭔가를 곱하고 x가 델타 n이니까 y가 있고 그다음 또 뭔가 상수를 하나 붙이고 이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한 거, 안 미분한 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한 거, 안 미분한 거는 뭔가 딱 이 형태죠. 이게 뭐죠 저기 상미분 방법 호모지니어스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케이션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학 수학 책 찾아가지고요. 아
이 second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ODE 어떻게 풀었는지 그 솔루션의 형태가 이 R이 D가 어떤 모양이냐 뭐 그거 이용해서 뭐 복잡한 것들 다 공부했었습니다. 우리 뭐 그 중에 딱 하나 가지고 와서 챙겨서 쓸 건데요. 아마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건 어쨌건 두 번 미분해서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왔으니까 y의 형태는 뭐 람다 x 또는 마이너스 람다 x 거기 뭐 이렇게 상수 붙여서 그 두 개의 합도 이거에 솔루션이 될 테니 저런 거 아니에요?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 거 뭐 이거였잖아요. 뭐 이러면서 기억하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수학 시간에 다뤘지만 네, 우리 반도체 물리에서 필요한 건 요만큼만 알면 됩니다. 2차 이게죠. 이게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엑스포넨셜 x, 엑스포넨셜 뭐 이 선형 관계고 뭐 풀고 뭐 이러면 돼요. 자, 저걸 머리에 놓고 갑시다. 자, 저걸 풀기 전에 이미 제가 한번 설명한 노테이션이긴 한데요. 첨자로 n이나 p를 앞으로 쓸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p-n 다이오드 공부하기 위한 워밍업인데요. P형에도 홀이 있고요. N형에도 홀이 있어요. 홀 농도는 P형에도 고민해야 되고 N형 반도체에서도 홀 농도 있어요. 이 PP 두 개 다 써놓으면 야, 어느 P야? P형의 P야? N형의 P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첨자를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첨자로 N을 쓰는 건 N형 반도체의 홀 농도, PP는 P형 반도체의 홀 농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BL의 책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럼 PN은 뭐예요? N형 반도체의 홀 농도죠. 그래서 홀 컨센트레이션 어디요? in N-타입. 근데 홀이 N-타입에서는 소스 캐리어니까 마이너리 캐리어. 네. 그럼 NP는 네. P-타입의 이 오타가 났다. P입니다. P. 네. P-타입의 전자의 농도. 네. NP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PP, PN, NP 이게 다 있는데 우리가 주로 관심 가질 거는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얘가 아마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마이너리티 캐리어 이퀘이션 얘잖아요. 이게 마이너리티 캐리어 이퀘이션이니까 이게 다 P형 반도체 안에서 전자의 농도가 어떻게 변했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거를 N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맞지도 않을 거고요. 실제 해보면.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반도체 재료 안에서 소수 캐리어 전자의 농도가 변했느냐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첨자를 도입할 겁니다. 같은 얘기로 뭐 N형 반도체 홀, 이건 PN 다이오드에서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있는 전자는 P형 반도체 안이니까 NP라고 쓸 거고 그게 얼마나 변했느냐는 NP 빼기 NP not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델타 N을 N 빼기 N not으로 했던 걸 여기에 P를 갖다 붙여서 네, 어떤 반도체 재료 안에서의 excess carrier concentration인지 표현할 겁니다. 우리가 유도한 이 연속의 방정식에서부터 유도한 이 식은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첨자를 넣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구하면 되는데 수학적으로 답은 다 찾을 수 있으나 이제 우리가 실제 PN 다이오드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PN 다이오드가 있을 때 정말로 저기 이게 상미분 방정식이죠. 모든 경우를 다 따져야 되냐? 그 타우도 있었잖아요. 어디 갔어요? 여기 뒤에 타우 이런 것도 있고 빛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 전자회로 안에서 동작하는 다이오드의 빛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나 뭐 시스템 CPU, GPU 만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빛이 유입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그 단순화된 걸 뭐 특별한 경우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단순화된 경우로 일단 빛은 없다라고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요. 원래는 일어나요.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을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요. 없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이 홀이 여기에 전자가 있잖아요. 당연히 리컴비네이션 되겠죠. 당연히 되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하는 건데 요 부분에서 리컴비네이션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착각 많이 해요. 나 여기저기 유튜브 강의나 다른데 외부 강의 가도 이렇게 설명하시 이거 틀린 거예요. 요 부분이에요. 여기 공핍층. 홀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안에서 반대편에 전자가 오니까 둘 사이에 여기서 뭔가 썸띵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요, 일어나요.
공피층 안에서 좌우에서 넘어오고 있는 이 전자나 홀들이요. 요 가운데에서 만나요. 아마 김수진 교수님 뭐 강의할 때 뭐 이렇게 PN 다이오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전자가 뭐 이렇게 가고 홀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뭐 없어지고 하는 거 이런 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PN 다이오드 얘기를 앞으로 할 거라서 미리 끌어와서 요 얘기는요. PN 다이오드의 요 공필층 안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전자나 홀은 안 만난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 리컴비네이션 없다라고 가정하는 때 쓸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다음 뭐 두 번째 꼭지에 있는 노 디퓨전 커런트는 이거는 우리 원래의 취지인 PN 다이오드의 홀이 쪽으로 넘어가서 디퓨전 되어서 가는 게 있는데 이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관심사하고 별로 상관없는 케이스라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네, 스테디 스테이트. 우리가 그 뭐 가끔 제가 회로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스테디하다라는 얘기는 뭔가가 꾸준하다는 거고 꾸준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 거고 그죠? 이거는 전기전자에서 말하는 DC 커런트입니다. 전압도 DC 전압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치 않게 일정한 전압을 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일정하게 전압을 가한다는 건요. 시간에 따라 뭔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럼 어떤 한 상태가 유지되면 그 상태가 그대로 시간이 변해도 간다는 거. 자동차로 따지면 시속 100km/h로 뭐 이렇게 등속 운동 기능을 켜서 사용하기도 하죠. 요즘 차들은. 그러면 딱 크루즈 컨트롤 딱 잡아놓고 100km 세팅해 놓으면 차가 뭐 외부의 환경이 변하든 뭐 앞차가 뭐 가까이 붙든 뭐 돌멩이가 튀어서 뭐 마찰력의 콘크리트의 상태가 어떻건 그냥 100km로 세팅해서 가는 겁니다. 네, 고구의 스테디한 상태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따라요. P형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의 양이 평형 대비 얼마나 변했느냐 한번 변하는 양이 뭐 얼마다라고 정해졌으면 그건 시간에 따라 그 변화의 정도는 유지되는 건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PN 다이오드의 홀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 1초에 100개씩 넘겼다. 왜 넘어가죠?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가했으니까요. 여기에 배터리를 껴서 회로를 구성했으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일정한 전압이 여기 PN 다이오드 양단에 인가될 텐데요. 그 전압이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홀도 한번 넘어가서 여기에 시간당 100개를 넘겨주고 있으면 1초가 지나도 시간당 100개씩 계속 홀은 계속 주입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입되는 게요. 시간에 따라 갑자기 50개였다가 80개였다가 200개였다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시간당 100개로 계속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밀어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홀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생긴 변화량 델타 PN이죠. 얘는 시간에 따라 미분을 때리면요. 0이다는 뜻입니다. 즉 델타 PN의 값은 한번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정해지면 그 변화량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된다는 거고 그게 회로상에서 DC 전압을 가해서 이 다이오드를 동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가지고 다음 푸는 얘기가 PN 다이오드에서 DC 캐릭터리스틱, DC 특성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다이오드 방정식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QVA 나누기 KT 빼기 이러면서 이런 멋진 다이오드 이케이션 얘기로 넘어갈 겁니다. 가봅시다. 자, 넘어가기 전에 또 예제가 하나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걸 풀어야 또 네, PN 다이오드로 더 깊이 들어가니까 풀어봅시다. 예제 하나 풀고 갑시다. 실리콘 덩어리입니다. 뭐 바 타입으로 길쭉하게 막 초코바처럼 만들었고요. 이런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에서 거의 안 일어나는데 일단 뭐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 빛을 하나 넣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빛은 말이 안 되죠. 원래는 그 스킨 뎁스라고 표현해요. 피부 스킨 뎁스라고 표현하는 물리량이 있는데요. 빛이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 들어가서 원래 포토 에너지의 엑스포넨셜의 1승까지 떨어지느냐 뭐 해서 스킨 뎁스를 정의를 하는데 네, 됐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함이니까 그냥 빛이 x 이퀄 0인 엣지, 바의 끄트머리에서만 흡수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합시다. 빛을 주는 이유는요. 이 x 이퀄 0인 지점에서 일렉트론과 홀을 만들어서 이 실리콘 바 안에서 전자나 홀을 여기에서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즉 시간에 따라 변치 않는 전자나 홀에 공급을 하겠다는데 이 상황을요. 저는 PN 다이오드로 옮겨가자면 P가 이거로 똑같이 가볼게요. 여기가 N이면 대충 여기를 공표층이라 잡으면 여기 있던 홀을 이쪽으로 넘길 때 이 홀량 델타 PN을요 시간에 따라 변치 않게 그러니까 이걸 미분했을 때 0이 나오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배터리를 DC 전압을 걸어서 다이오드를 구동하겠다는 것과 뭐 사실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뭐 특별한 경우라고는 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소수 캐리어인 뭐 여기서는 이제 이게 홀이라고 합시다. 이게 N-타입 실리콘이라면 홀이 되겠죠. 소수 캐리어의 인젝션이 X 이퀄 0에서 일어납니다. 뭐 PN 다이오드로 가자면 N형 반도체의 이 공필층 엣지에서 홀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서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떤 빛도 이게 약간 엎어졌네. steady state, no light, 네, absorption이니까 이 안에 X 이퀄 0보다 큰 지점 여기 어디서는 막 홀이 추가로 생성되어서 뭐 델타 PN의 값을 뭐 바꾸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죠. 이게 X 이퀄 0인데 표면에서의 값 X 이퀄 0의 요 지점에서 델타 PN이죠. N형 반도체에서 홀 농도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거는 PN 빼기 PN 낫입니다. 이 PN 낫은 이 빛이 사라졌을 때 평형 상태일 때니까 이 N형 반도체에 뭐예요, 저기 ND만큼 넣었다고 하면 ND분의 NI 제곱이겠죠? 그죠? NP는 NI 제곱, 그죠? 요게 N 낫이 되겠죠? 평형일 때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는 도너 양에 의해 결정되고 그거에 매칭되는 게 Pn 낫이죠. N과 P의 곱은 일정한 상수가 100억의 제곱.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 차이는 요 Pn은 이제 평형일 때랑 다른 값이고 그거는 빛 때문에 일정량 생긴 거고 그거의 차이 값이 델타 PN인데 요게 시간에 따라 네, 안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한 대로 이 빛은 지금 x 이퀄 0인 지점에서만 요걸 만드는데 이게 결국은 상수처럼 생각하면 되니 여기서는 델타 PN 낫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하자는 거고요. 자,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한 상황에 또는 뭐 PN 다이오드의 N형 반도체 쪽하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DC 전압을 걸었을 때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 즉 N형 반도체 홀이 이렇게 여기서 막 생겼잖아요. 빛 때문에.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홀 농도가 여기 높고 여기 낮으니까요. 확산돼서 갈 겁니다. 디퓨전 때문에. 이 운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앞에서 배웠잖아요. 실리콘의 어떤 특정 영역, 미소한 부피 하나를 떼와서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그리고 그 안에서 생성되는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이거 보이죠? 이걸 뒤로 막대로 쭉 풀어보면 오늘 학습한 제일 첫 번째 연속의 방정식이 그 바가 나오는 겁니다. 조그마한 미소 부피를 가진 실리콘 바. 자, 여기에 아까 전에 풀었던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케이션인데요. 갑자기 뭐 좌변이 왜 0이에요인데 앞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합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일단 빛 날리고요. 이거. 시간에 따라 이거 안 변하잖아요. 일정하게 유지했잖아요. 이게 0이에요. 됐어요? 나머지는 눈으로 찰칵 찍고 뒤로 갑시다. 보이세요? 네, 똑같죠? 네. 안 똑같으면 이게 똑같습니다. 자, 이걸 들고 이제 풀면 돼요. 근데 내가 풀려고 하는 거는 델타 PN이죠. 이 PN에서 PN 낫을 뺀 게 델타 PN인데 이게 X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X에 대한 함수겠죠. 여기 X 보이죠? 결국은 얘가 종속 변수 Y고 얘가 X가 되고 얘도 Y가 되죠. Y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식의 모양을 보건데 A, Y2' 더하기 B의 Y 이거예요. 자, 이거 풀면 돼요. 그래서 풀기 위해서 일단은 두 번 미분한 이 텀만 좌변으로 남기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Y2'은 딱 봐도 something 곱하기 Y 이거예요. 이 something을요. 요건데요. 얘를 이렇게 쓰고요.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일단 받아들입시다. 홀의 확산거리예요. 홀의 확산거리.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바로 뒤에 따를 겁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요. 확산거리가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들 개념입니다. 여기에 모빌리티 보이세요? 아인슈타인 관계식. 여기에 도핑 농도 다 들어가 있는 거 기억하세요? 유효 질량? 네, 이거는 그거죠. 충돌 간 평균 시간. 네.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살아있는 시간, 충돌하고 죽지 않으니까 라이프 타임이 어떻다. 네. 다 나오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죽지 않고 이동해 가느냐. 확산해 가는 거리. 그 개념하고 이렇게 수학식으로 연결됩니다. 자, 일단은 요걸 받아들이고요. 일단 2차 미분, 2개 미분 방정식부터 풉시다. 두 번 미분에서 자기 자신 나오는 거는 뭐 사인, 코사인, 다 되죠. 근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 해도 두 번 미분하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형태입니다. 물론 앞에 부호가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걸 다 포함하는 게 엑스포넨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분 방정식 여기 한 번 더 썼고요. 이거의 솔루션은 뭐냐? 일반해. 수학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particular solution을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계값, 엣지에, 바운더리에 있는 특별한 값들이 뭔지 하나씩 찾아내면 되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대로 AB라는 모르는 상수는 바운더리 조건을 이용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도 맨날 공학 수학 시간에 문제 풀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얼마를 주고 미방을 풀라고 하는데 이놈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왜 주지? 네, 그걸 하나의 예로 이제 여기서 여러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경계 조건 뭐가 있을까? 경계 조건을 수학 시간엔 줬지만 이번엔 찾아야 됩니다. 친절하게 찾아져 있는데 앞에 돌아가서 경계 조건 될 만한 걸 찾아봅시다. 보통 경계 조건은요. 엄청 멀리 어디 가거나 아니면 바로 시작하는 지점이거나 일단 둘을 째려보면 됩니다. 그럼 먼저 가장 멀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쯤 오면 여기서 발생된 홀이 무한대의 거리에 과연 살아있을까요? 다 죽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X가 무한대인 지점까지 가면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홀 농도의 변화량, 즉 Pn 빼기 Pn 낫이죠. 이 원래 N형 반도체 안에 깔려 있는 소수 캐리어 양이 있잖아요. 원래 N형 반도체 만들면 뭐 예를 들어 도너 18승 넣었다. 그러면 10의 2승계만큼 홀 있을 거예요. 그 기본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거 대비 저 빛을 하나 쏴가지고 갑자기 홀이 확 생겨서 한 10만 개 생겼다고 합시다. 원래 100개 있는데 10만 개의 홀이 들어오니 이거 맞네요. 근데 그 10만 개의 홀이 엣지 쪽에서만 생겨서 쭉 안으로 흡수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홀이 무한대까지 가면 과연 살아있을까? 아니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피해는 어디로 수렴하죠? 원래 깔려있는 피해 낫으로 수렴할 거니 이 값은 결국은 0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A나 B를 찾을 수 있을까? 근데요. 여기 무한대 대입해보면 되죠. 이렇게 무한대. 대입을 해보면 얘는 어차피 0인데 좌변은 0인데 우변은 얘는 0으로 가는 게 확실한데 얘는 무한대잖아요. 근데 좌우가 같아야 되잖아요. 방법은 네가 0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0 곱하기 무한대를 해서 무한대를 죽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B는 0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제 A만 구하면 됩니다. 무한대인 지점에서 경계 조건 하나 썼으니 이번에는 초기, 이 빛이 들어오는 쪽 째려봅시다. 바로 여기죠. 아까 전에 여기서 요 얘기했죠. x = 0인 지점에서 N형 반도체 홀에 얼마나 양이 변했느냐. 원래 여기도 Pn not, 즉 ND분의 NI 제곱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 더 늘었겠죠. 근데 그 값은 그 지점에서 여기서만 흡수되고 그 값이 일정하게 스테디하게 유지되니까요. 상수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수를 델타 Pn not이라고 특별히 표시했습니다. 그럼 저걸 들고요. 네. x = 0인 지점에서 요 델타 Pn을 델타 Pn not이라는 상수값으로 쓰기로 했거든요. 이게 표기예요. 요거 상수값이에요, 상수. 요걸 이용해서 x에 0 넣읍시다. 위에 들어가서 미분 방식 0, 0. 뭐 얘는 이미 0 됐으니까 더 따질 필요도 없고요. 0이면 1이잖아요. a 곱하기 1은 얘인데 얘를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a는 얘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원래 이 제너럴 솔루션을 다시 기억합시다. 낙서한 거 지우고 a 자리에 얘 넣고요. b 자리에 0 넣으면 네, 이렇게 식이 된 것이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렇게 쓰고 났더니 이 아까 말한 이 LP라고 하는 거, 그죠? 루트의 DP 타우 P라고 하는 거, 디퓨전 랭스라고 하는 홀이 얼마나 오랫동안 N형 반도체 안에서 죽지 않고 확산되어 가느냐의 뭐 거리인 것 같은데 실제 그렇고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 Y축인데요. 얘를 델타 PN X라고 그립시다. 얘입니다. 그러면 이걸 X축, 여기 X인데요. 특별히 엑스포넨셜의 X 나누기 LP니까요. X 나누기 LP라고 쓰고 요게 1이 되는 지점은 X가 LP일 때 2가 되는 지점은 X가 2 곱하기 LP죠. 디퓨전 랭스의 1배, 2배, 3배, 4배, 5배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디퓨전 랭스의 1배, 2배, 3배, 4배 때 액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초기 값이죠. 여기 표면에 초기 값 대비 몇 배씩 빵빵하고 작아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하고 이렇게 보면 확확 줄 거거든요. 주는 척도가 바로 여기 있는 E입니다. 이 A는 왜 있지? 이거 지우세요. A 자리를 넣었는데 이 지우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지수 함수적인 감소고 이게 우리 회로 시간에 배운 RC 타임 컨스턴트 기억하세요? RC 회로에서 그죠?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있을 때 뭐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의 몇 배가 되고 할 때 그 다 지수 함수 관계식으로 나왔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엑스포넨셜 분의 1 나누기 2배만큼 감소되는
그 거리, 그러니까 excess carrier concentration이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필요한 홀이 이동하는 확산하는 거리가 그게 디퓨전 랭스예요. 그래서 디퓨전 랭스의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엄밀히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디퓨전 랭스 한 번 더 뒤에 여기 설명했습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의 디퓨전 랭스 읽어봅시다. 물리적으로요. 우리 지금 홀 공부했으니까 N형 반도체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홀, 얘가 뭘 대표하고 의미하냐면 평균 이동거리입니다. 소수 캐리어, 즉 N형 반도체의 이 홀이요. 확산합니다. 어디서요? 모조르트 캐리 바닷속에서요. 전자 진짜 많은데 그 안에서 소수 캐리어가 있는데 절대로 너랑 결합 안 할 거야 하고 버티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before being annihilated, 그러니까 죽기 전에, 완전히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킬드예요, 킬드. 없어, 죽어지기 전에 내가 이동할 수 있는 평균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를 주면, 충돌간 평균 시간, 라이프 타임이죠. 그 다음에 도핑의 양이, 도너의 양이 이 정도인 곳에서 LP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루트 TP, 타우 T고, 얘는 좁고, 얘는 어떻게 구해요? 아인슈타인 게이션, 네, KT 오블 이거 상수잖아요. 도핑량 알면 모빌리티 그래프 기억하잖아요. NA 더하기 ND의 모빌리티, 이거 이 커브 전자 거 홀 거 가서 읽어오면 되잖아요. 읽어오고 상수하니까 둘이 곱해서 D 구해서 여기 대입하면 디퓨전 랭스까지 다 연결되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도너나 억셉터의 개념이 계속해서 모빌리티, 디퓨전 컨스턴트 이런 거에 연관이 되고, 이게 디퓨전 저기 랭스까지 다 가져간다. 여기 이렇습니다. LP 디퓨전 랭스까지 다 가져가죠. 요렇게 쭉쭉 이어지는 개념들. 그리고 그 최상층부에 잡고 있는 개념은 크리스탈 실리콘 재료에 내가 도핑을 얼마 하느냐. 그냥 도너 넣으면 전자 나온다. 이거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은 그 도너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해서 디퓨전 랭스 어떻고, 디퓨전 상수 어떻고, 모빌리티 어떻고, 이 얘기들까지 한꺼번에 다 보여야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쿼젤 펄미 레벨 하면 좋은데 시간이 45분이 다 돼서요. 다음 시간에 쿼자이 펄미 에너지 레벨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